안녕하세요, 까칠교수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SF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SF 소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도 좀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정말 애정하는 작가 한 분을 여러분들께 강력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한국의 이 SF 소설이 약간은 좀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SF 소설이라고 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는 그런 소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우주인들이 우주전쟁을 하고 자동차가 막 날아다니고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게 생각해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SF 소설을 번역을 할 때 공상과학 소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SF 소설 그러면 뭔가 황당하고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는 소설인가 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SF 소설은 사이파이 소설이라고도 하는데요, 정식 표현은 사이언스 픽션, 즉 과학적 사실이나 이론을 바탕으로 한 그런 이야기들을 문학적으로 담아낸 그런 소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SF 소설도 두 종류로 나누는데요, 하드 SF 그리고 소프트 SF 이렇게 나눕니다. 즉 물리학이나 천문학 혹은 화학이나 생물학 같이 자연과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하드 SF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인류학이나 사회학 그리고 심리학이나 정치학과 같은 사회과학과 인문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소프트 SF로 분류합니다. 즉 예를 들어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SF 소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소설을 이렇게 쭉 진행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의 작동 원리나 과학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 그리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소설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하드 SF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과학적 사실보다는 그런 인공지능이 정말 일상화된 삶의 모습들 그리고 그런 문화적인 혹은 정치적인 요소들 이러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면 소프트 SF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드 SF 소설 같은 경우는요, 현대 과학의 여러 가지 이론이나 또 과학적인 발견들과 이렇게 상충하지 않도록 글을 써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드 SF 같은 경우는 사실 과학을 좀 알아야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하드 SF 작품을 쓸 수도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SF 소설은요, 기본적으로 과학적인 이론이나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저자의 창의성 그리고 글솜씨가 이렇게 잘 버무려져서 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엄청 좋아하시고요, 예, 저처럼. 그리고 한번 맛들이면 정말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그런 매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성찰을 하게 되는 SF 작품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국내외의 유명 과학자들 중에서 SF 소설을 보면서 과학자로서의 꿈을 키우기도 하고 혹은 반대로 과학을 전공하신 분이 나중에 SF 작품을 쓰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고무적이게도요, 최근 이 SF 작품의 매력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김초엽 씨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계시는 SF 작가도 나오셨고요, 그리고 SF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SF 좋아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또 책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많은 분들에게 좀 고민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즉 어떤 책을 먼저 읽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되시겠죠. 그리고 어떤 작가가 또 좋은 작가인지 찾기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또 SF 작품이 약간 부담이 되는 것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분량이 장난이 아닌 것도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듄 같은 작품만 해도요, 일부 그 한 권에 담긴 책의 내용만 한 900페이지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전체 시리즈는요, 그 두꺼운 책이 한 6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탁월한 명작임에는 분명하지만 이거를 도전하기는 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의 컨텐츠를 준비를 한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작가는요, 정말 최고의 SF 소설 작가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접근하는데도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단 2권의 책만으로 진짜 이 SF 소설 작가들 중에서 탑 티어 자리에 오르신 그런 분이시거든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작가가 어떤 분이시냐면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테드 창이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재밌게도 테드 창 검색을 해보면 의외로 극한 직업의 이분이 좀 나오세요. 근데 이분 아닙니다. 네, 이분 아니고요. 이 테드 창이라고 하는 분은 대만계 미국인으로서 정말 이 SF 소설과 관련된 상이란 상은 진짜 모조리 다 휩쓸고 다니시는 그런 분이세요. 정말 현존 최고의 SF 소설 작가라 이렇게 우리가 평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많은 상을 받으셨는지 다 말하면 입만 아프니까 이렇게 제가 자막으로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분은 미국 브라운 대학교에서 물리학과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셨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도 일하신 적이 있는데요. 정말 과학을 공부하신 분답게 이 과학적 정합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하드 SF 소설을 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무튼 이 테드 창이 첫 작품을 쓰신 게 지난 1990년인데요. 이때 이분의 나이가 23살로 SF 작품에 수상되는 권위 있는 상인 네뷸러상의 최연소 수상자가 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이 그때 이후로 작품을 그렇게 많이 쓰시진 않으셨어요. 즉 그때로부터 한 30여 년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요. 딱 17편의 중편과 단편 작품만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와 있는 책은 이렇게 두 권으로 지난 2016년 출간된 당신 인생의 이야기, 그리고 지난 2019년에 출간된 숨이라고 하는 이렇게 딱 두 권만 책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그 전에 중편이 한 편 나왔었는데요. 2019년에 나온 숨이라고 하는 책에 그 중편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중편 소설은 절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딱 두 권만 보시면 돼요. 이 두 권은요. 일반판으로 출판이 된 책이고요. 이렇게 두 권은 리커버된 양작본입니다. 저도 이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테드 창의 작품이 뭐가 그렇게 뛰어나고 대단할까요? 우선 이 테드 창의 작품은요, 정말 세계 최고의 하드 SF 작가다라고 하는 평가를 들을 만큼 굉장히 탄탄한 과학 지식과 이론을 바탕으로 정말 바늘 하나도 안 들어갈 것 같이 촘촘한 그런 세계관을 일단 만드세요. 그래서 이 당신 인생 이야기 책에 들어있는 인류 과학의 진화라고 하는 작품과 그리고 이 숨에 들어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 같은 작품은요, 세계적인 과학 학술지죠. 네이처지에 실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이 과학자들의 학술지에 실릴 만큼 굉장히 탄탄한 과학적인 이론과 사실을 기반으로 작품들을 전개하고 계세요. 이게 다른 작가들이 쉽게 흉내내지 못하는 정말 테드 창만의 강력한 장점이에요. 또한 이 테드 창의 작품이 또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요, 이 주제의식 자체가 굉장히 깊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인간 사회에 굉장히 깊은 영향을 미쳐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과학 철학의 여러 가지 고민과 담론들을요 굉장히 깊이 있게 다뤄요, 작품에서. 그래서 이 SF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환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글들을 써내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기반이 탄탄하고, 그리고 주제의식도 굉장히 깊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뻔한 이야기에 담거나 혹은 지나치게 강요하는 듯한 그런 목소리로 담아내지 않습니다. 대신 테드 창은요, 이런 내용들을 정말 기가 막힌 상상력이 담겨있는 그런 이야기와 은유로 이런 내용들을 풀어갑니다. 그래서 테드 창을 두고 SF 소설계의 보르헤스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이제 보시면 당신 인생의 이야기도 그렇고 숨도 그렇고 처음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이 당신 인생의 이야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는 바빌론의 탑이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숨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야기는 상인과 연금술사의 문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출판사에서 이 두 작품을 이렇게 앞에 배치한 걸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정말 SF 소설을 처음 읽으시는 분들도 쏙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맨 앞에 배치했어요. 개인적으로도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두 개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드 창을 볼까 말까 이런 고민이 드신다면은 가까운 서점이나 도서관을 가셔가지고 맨 첫 번째 이야기에 한 개씩만 읽어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정신을 딱 차려보면 내가 어느새 결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대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탁월한 SF 작가이기 때문에 당신 인생의 이야기 속에 수록된 내 인생의 이야기라고 하는 작품이 있거든요. 이 작품이 듄을 감독했던 드니 벨레브에 의해서 영화화됐습니다. 원작의 이름은 어라이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2016년에 개봉됐는데 우리나라는 2017년에 컨택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개봉이 됐습니다. 근데 이 영화도 꽤나 괜찮았어요.
제가 SF 소설을 좋아하고 또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능력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상상력은 필수적이에요. 현재의 우리의 모습,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과 다른 이 미래의 긍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절대로 지금의 상황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 상상력이 있으니까 우리 자신도 그리고 이 사회도 뭔가 조금 더 개선하고 발전시키고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상력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상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SF 소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이 SF 소설 많이들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탄탄한 과학적 정합성을 갖춘 하드 SF 소설이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테드 창으로 시작해 보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오늘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기쁜 얼굴과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